안녕하세요.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의 신준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살짜리의 과외 선생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일삼아온 서울대 출신의 과외 선생을 법으로 혼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기 살지 마! 우선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선생 A씨는 피해 아동 B양을 수개월에 걸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 부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A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B양을 수상히 여긴 B양의 가족들은 방 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놀랍게도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가슴팍을 잡아당기고 목이 뒤로 꺾이도록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부모님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더 때리겠다, B양을 협박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B양의 스케치북에는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혼이 나감, 반창고를 붙이고 있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B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증세 그리고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 가족은 A씨가 명문대 재학생이라 믿고 맡겼다면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아휴, 그놈의 명문대가 뭔지.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후 아이가 멍해진 것이라면서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면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3월이 아니라 8월부터 때렸다는 이 과외 선생 A씨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에 B양 가족들은 아이가 겪은 고통과 후유증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의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선 처벌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외 선생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즉 신체적 학대 행위죄가 성립이 되고 위 사안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정형은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1심 재판부는 이 종전 관례대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아주 가벼운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불과 7살짜리 여자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가슴팍을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목이 뒤로 꺾이도록 때린 것이 이게 심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심하다고 보는 건지, 어떤 경우에 심하다고 평가해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인지 이 재판부의 생각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성인들에게 행해지는 폭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폭행의 정도가 신체적 상해를 동반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터 작은 학대 행위라도 당연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A씨가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A씨를 용서해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과외 선생인 A씨의 입장에서는 이 7살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니 있어서 때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7살짜리 아이가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면서 한눈도 안 팔고 그렇게 수업을 받으면 그게 아입니까? 어른이지? 과외 선생 A씨는 7살 아이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은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7살짜리 아이에게 손찌검을 할 정도라면 A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초등학생 이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벌이, 대학교 간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인격이 형성되기도 전에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리는 학창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명문대를 다닌 학생이라는 점만으로 우리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성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순히 학교 이름만으로 우리 아이의 선생님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말 도움이 될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잘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외 선생 A씨에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A야, 제발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라. 아이들이 싫으면 제발 과외하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봐. 누군가에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자질도 없는 너로 인해서 입은 그 7살 아이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은 누가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니? 앞으로 아이들 앞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말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라. 알겠지? 예, 법으로 혼쭐 내주는 남자, 법줄남 시간에 혼내줄 다음 게스트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신당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신중건 변호사가 법으로 혼쭐을 내드리겠습니다.